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플로우이드 AI라는 꽤 흥미로운 기술입니다. 요즘 AI 도구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건 기존 챗GPT랑은 뭔가 근본적으로 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되게 특별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그 핵심 철학이 몰입 상태, 영어로 플로우 스테이트, 여기서 영감을 받았다는 게 좀 눈에 띄는데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방해 없이 창의적인 작업에 쭉 이렇게 집중하게 돕는다. 이걸 어떤 기능으로 구현했을까요? 특히 그 니오 에이전트라는 거,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좀 자세히 볼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플로우에드 AI가 기존 AI 도구들이 가진 어떤 문제점들. 예를 들면 대화 좀 길어지면 앞뒤 맥락 놓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제한된 기억력이나 아니면 딱 시킨 일만 단발성으로 처리하는 그런 한계? 이걸 어떻게 넘어서려고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특히 자료들이 좀 강조하는 게 그 지능형 캔버스 인터페이스, 그리고 여러 AI가 막 협업하는 멀티 에이전트, 또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깝다는 기억력, 그리고 가장 혁신적이라고 하는 그 니오 에이전트, 여기에 좀 집중해서요. 이 기술이 여러분의 작업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일단 인터페이스부터 확 다른데요. 보통 채팅창인데 이건 뭐 E2D 캔버스에 블록 단위로 작업을 시각적으로 배열하고 관리한다고요? 자료 보니까 훨씬 직관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그 몰입이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캔버스 방식이 생각의 흐름을 눈으로 보면서 작업 단계를 관리하게 해주니까요. 머릿속으로 계속 맥락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부담, 이걸 좀 줄여준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각자 맡은 일을 처리한다. 이 멀티 에이전트 기능이 더해지면 사용자는 복잡한 과정 속에서도 이제 핵심 작업에만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몰입 상태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 기억력. 무려 1천만 토큰의 컨텍스트를 기억하는 무한 기억력. 이건 정말 긴 프로젝트나 방대한 자료를 다룰 때 일관성을 유지하게 해주고요. 또 사용자가 뭐 신경 안 써도 클라우드에서 24시간 작업을 계속 수행하는 기능. 이건 말 그대로 끊김없는 작업 흐름을 지원하는 거죠. 기존 AI의 그 단기 기억력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강력한데요. 그중에서도 역시 제일 궁금한 건 니오 에이전트예요. 자료에서 세계 최초의 무한 AI 에이전트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기존 AI 에이전트랑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뭘까요? 네, 그 니오 에이전트의 핵심은 자율성하고 규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네 가지 특징을 딱 짚어주는데요. 첫째는 1000단계가 넘는 복잡한 작업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무제한 작업 단계.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1천만 토큰 컨텍스트 기억력. 이건 뭐 책 몇 권 분량의 정보를 가지고도 일관된 결과물을 낸다는 거죠. 셋째는 사용자가 뭐 따로 신경 안 써도 24시간 내내 클라우드에서 작업을 쭉 이어가는 지속 실행. 그리고 넷째가 중요한데 주어진 작업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이나 외부 도구를 얘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스스로 판단한다고요? 네. 작동 방식이 이렇습니다. 일단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전체 작업을 분석해서 세부 계획을 세워요. 이게 작업 분석 및 계획 단계고요. 그러고 나서 필요하다면 마치 팀을 꾸리듯이 여러 전문 에이전트로 자기가 스스로 분화해서 각자 작업을 병렬로 처리합니다. 이게 에이전트 분화. 이 과정이 24시간 계속되고 지속적 실행, 최종적으로 모든 결과를 취합해서 사용자한테 보고하는 결과 통합,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명령에 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수행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 에이전트에 가깝다. 이렇게 자료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와, 이건 뭐 AI 비서 수준이 아니라 거의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자율성이 높으면 이걸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지시를 해야 할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자료에 프롬프트 팁 같은 것도 있었죠. 네. 기본적인 원칙은 비슷합니다. 명확한 최종 목표 설정하고 충분한 배경 정보 주고 원하는 결과물 형태,
예를 들어 보고서 형식이라든지 코드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죠. 근데 니오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을 7일 동안 진행해줘. 그리고 매일 아침 9시에 이메일로 중간 결과를 요약해서 보내주고 조사는 이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하되 필요하면 네 판단하에 추가 자료도 찾아봐. 이런 식으로요. 구체적인 작업 기간, 결과 보고 방식, 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줄 건지 이런 것까지 명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콘텐츠 자동 생성이나 복잡한 비즈니스 분석, 웹사이트 프로토타입 제작, 심지어 몇 달짜리 사업 계획 수립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도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흥미롭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미 챗GPT 같은 도구에 익숙하실 텐데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 Flow with AI가 확실히 더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배우는 시간이나 또 유료 플랜 19.9, 49.9월 이것도 고려해야 할 텐데요. 네, 자료 분석을 보면요. 플로이드 AI의 강점은 확실히 좀 복잡하고 긴 호흡의 프로젝트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 하위 작법들이 막 얽혀 있거나 방대한 정보 속에서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야 하거나 아니면 여러 AI가 동시에 협업해야 효율이 나는 경우 이럴 때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2D 캔버스 인터페이스도 이런 복잡한 작업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반면에 챗GPT는 여전히 뭐 빠르고 간단한 질문에 답을 얻거나 익숙한 채팅 방식으로 편하게 쓰고 싶을 때 그리고 모바일에서 쉽게 접근하는 게 중요할 때 좋은 선택지입니다. 플로이드 AI는 확실히 좀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적응하는 시간 그리고 비용 19.9, 49.9 유료 플랜, 물론 무료 플랜도 있긴 합니다만 이걸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나 이걸 좀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결국 플로이드 AI가 내세우는 핵심 가치는 생산성의 비약적인 향상, 그리고 무한 기억력을 통한 작업의 일관성 확보, 또 단순 지시를 넘어서 AI와 진짜로 협업하는 경험, 그리고 이걸 통한 창의성의 확장,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I한테 그냥 질문하고 답 얻는 시대를 지나서 AI와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어떤 파트너십의 시대를 열겠다, 이런 포부가 보이는 거죠. 네, 정말 특히 복잡한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내야 하는 분들,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기획자, 연구원, 개발자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솔깃한 제안일 것 같습니다. AI가 그냥 단순 조수가 아니라 내가 자는 동안에도 막 스스로 생각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24시간 파트너가 된다? 이거 꽤 근사하지 않나요? 자료에서는 이 니오 에이전트를 AI 비서의 현실적인 구현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24시간 스스로 복잡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실현하는 AI 파트너가 생긴다면 어떤 좀 담대한 목표를 이루고 싶으신가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